한편 이 왕국의 북쪽 커다란 숲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숲을 까마귀의 숲이라고 불렀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까마귀가 몇 마리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새라고는 오직 까마귀만 사는 숲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까마귀만 살고 있는 숲일 뿐. 이 까마귀 숲에는 오래전부터 나무꾼 제이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대대로 나무를 해서 마을에 팔았으며 지금은 제이가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이곳에 살고 있다. 제이에게도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Nowhere with you. 당신과 함께 그 어디에도. 문법도 맞지 않고 뜻도 이상한 말 한마디. 오래전 100년도 더 오랜 조상 때부터 내려왔다는 것밖에 알 수 없다. 다만 당시에 봉인된 책 앞에 쓰여진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만 전해졌을 뿐 그 뜻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이 말은 세 단어를 뜻한다고 하는데 그냥 읽어서는 아무래도 두 단어밖에 없는 것이었다. 다만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증조 할머니로부터 전해들은 건 조상 중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만든 말이라는 것뿐.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가리켜 부리우투스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렇게 100년도 더 넘게 시간이 흘렀을 뿐 이날도 제이는 막 나무를 하러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어머니가 제이를 불러 세웠다. 아들아, 오늘은 마을에 가서 시장에 좀 다녀오겠니? 시장이요? 아직 나무들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어머니? 어젯밤 꿈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런다.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셨거든. 할머니요? 어머니의 할머니라면 어릴 적 몇 번 뵙지도 못했다고 하셨던 바로 그래, 무슨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입 모양을 봐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왜 시장을 다녀오라고 한 거죠, 어머니? 내 할머니가 꿈에 나타난 곳이 시장이란다. 왠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시장에 좀 가봤으면 좋겠구나. 예, 어머니. 지금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제이는 어머니의 말을 곱씹어 보며 처음으로 나무 없이 마을로 향했다. 시장을 가려면 왕궁 앞을 지나야만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날 왕궁 앞은 인파의 물결로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다. 더군다나 신기한 것은 세상 처음 보는 모습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마법사부터 난쟁이, 거인, 동양인부터 흑인까지 세상에 이토록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제이가 막 그 앞을 지나치려고 했을 때 왕궁 앞에 병사 한 명이 나타났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곧 왕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초대장이 있으신 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장이 없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할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얼핏 인파 속에서 보인 것 같았다. 저분이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할머니인가? 제이는 왕궁의 입구로 몰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을 뒤쫓아 들어갔다.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더군다나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몰려들고 있었다. 왕궁 앞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도저히 조금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 제이는 이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덧 왕궁 앞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 할머니의 모습이 잠깐 눈앞에 스쳤다. 그리고 제이의 손에는 알 수 없는 봉투 하나가 손에 쥐어져 있었다. 자, 이 앞으로 오게. 방금 전에 큰 소리로 외쳤던 병사가 제이의 손을 잡아 당겼다. 어느덧 왕궁의 맨 입구, 집채만한 커다란 철문 앞에 제이가 서게 되었다. 험상궂게 생긴 병사는 제이의 손에서 재빨리 봉투를 낚아채고 열어보았다. 까마귀 숲에 사는 제이라고? 능력은 웅변가라. 그래, 얼마나 잘하나 한번 봐야겠군. 이보기에 말은 조심해야 할게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 저는 그게 좀 전에 누가 제 손에. 자, 다음. 말 한마디 변명도 못한 채 제이는 순식간에 왕궁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람? 아까 그 할머니는 찾지도 못했는데. 그것보다 어머니가 걱정하실 텐데. 어느새 들어온 사람들은 병사들의 안내에 따라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안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제이도 마찬가지로 10명의 단위로 모여 이동하게 되었다. 바로 옆 사람을 보니 삐에로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저기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만. 무슨 소리야?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미친 건가? 초대장을 받고 들어온 것 아닌가? 그게 초대장이었던가요? 저는 이 앞에서 누군가가 제 손에. 쉿, 조용히 하게. 그런 소리 하다가는 목이 댕덩 잘리고 말 거야.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왕 들어왔다면 제대로 국왕 폐하를 한 번이라도 봐야 할 것 아닌가. 자네가 혹시 죽게 되더라도 목숨의 가치는 보상받을 테니까 말이지. 예? 그게 무슨... 일단 성 안에 들어와서도 걸음은 계속되었다. 목소리를 좀 낮춰. 여기 병사들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 자네 순서도 받지 못할 거라고. 순서라니요? 어허, 이런 친구를 봤나? 이 왕국에 내려오는 전설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삐에로 복장을 한 사내는 그제서야 제이에게 왕국의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건네주었다. 아, 아니,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래, 자네도 마찬가지고 난 무엇보다도 순서를 제일 늦게 받고 싶을 뿐이라고. 순서를 제일 늦게 받고 싶다고요? 그럼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사례지민은 모두 먹어볼 수 있다니까. 비록 내가 왕이 원하는 답변을 못해도 말이지. 설사 내가 죽더라도 내 목숨 값을 우리 집으로 보내줄 걸세. 유독한 목숨 값을 말이지. 그제서야 제이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건 그 할머니의 모습이 진짜인지, 그리고 자기에게 초대장을 건네준 건 왜인지, 무엇보다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었다. 삐에로 복장의 사내와 함께 제이 숙소로 묵게 될 방을 안내받았다. 방 안쪽 식탁에는 이미 먹고 마실 것이 충분히 놓여 있었다. 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였어. 하하하. 죽을 때 죽더라도 실컷 먹자고. 커다란 고기 한 점을 움켜쥔 삐에로 사내는 세상 모든 행복을 느끼고 있는 듯 웃고 있었다. 자자, 자네도 같이 들자고. 살다 오늘 같은 날이 우리에게 또 있겠냔 말이지. 엉뚱하게도 이곳에 끌려오게 된 제이에게는 삐에로 사내의 말은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았다. 이곳을 나가야 할 텐데 방법이 없을까? 나는 애시당초 여기에 올 게 아니었는데 말이지. 제이는 다른 한편으로 왕이 준 수수께끼와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죽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에게는 왕국의 재산 절반과 함께 소원 한 가지를 이루어주겠노라.